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25 전쟁 당시 우리는 개성을 북한에 남겨주고 속초를 수복하고 고성 절반까지도 우리 한국 영토에 편입됐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 땅이었던 소해 오도가 바로 우리 한국 영토로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둘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종식이 아닌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휴전협정 체결할 때의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갈려진 군사분계선상에서의 한 채의 땅을 더 가지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과 동시에 정치적인 치열한 전쟁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이 빠지게 되면 바로 중공군과 북한군이 다시 남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고 종전협정은 아니더라도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된다면 유엔군도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히 휴전협정은 안 된다. 전쟁을 종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 땅을 수복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결사항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몸부림쳤던 그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치렀는가 하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제거 작전을 준비했을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을 안이 꼽게 봤던 것입니다. 왜? 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은 빠지려고 했는데 미국을 물건으로 쥐고 절대 휴전협정은 안 된다고 하고 반공포로들을 모두 풀어주고 결사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 나 하나 제거하려면 제거하라. 그러나 휴전협정은 안 된다. 우리 국군만이라도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이승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 작전을 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줬던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대 출신이죠.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대학원을 나온 분입니다. 이렇게 인맥이 탄탄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들은 바로 미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들이었고 그 동창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절친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요구 조건이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합니다. 절대 미국에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문서화에서 협정문을 체결하지 않으면 미군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옹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옹고집이 아니라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한, 중공군과 북한군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건진 사람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마리우폴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절대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리우폴은 크림반도 바로 옆에 있고, 마리우폴을 점령하게 되면 돈바스 지역과 연결해서 이것을 하나로 군사분계선을 형성하고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 크림반도, 마리우폴 하나로 연결해서 이 중요한 항구를 러시아가 내놓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우폴의 이 중요한 항구, 후케와 지중해로 나가는 이 중요 도시를 결코 러시아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우에서 고전하게 되자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역량을 마리우폴과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이 지역을 분할하고 그리고 다시 키우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외신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평화협상 그리고 정상회담, 푸틴은 이건 기만작전, 깃발작전이라고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총리했고 대통령을 했던 메드베데프는 소방과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여 질식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엄청난 발언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드시 소형 핵무기, 코너에 몰리게 되면 소형 전술 핵무기를 푸틴이 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 훈련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인 것입니다.
잠깐 그 보도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일간 공개 숙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 푸틴 대통령의 호된 질촉에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했던 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우랄 산맥의 핵벙커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29일입니다. 어제 유럽 민간 탐사보도 단체 벨링캣의 러시아 안보 담당인 크리스토퍼 크로체프의 주장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크로체프는 우크라이나 TV 채널 24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벙커에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가 이용하는 비행기를 추적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크로체프는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행기가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주도 우파 인근에 지속적으로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파라는 지역은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120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우랄 산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핵벙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벙커는 러시아 국방부, 국방장관이나 러시아 군 장성들이 핵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핵 전략 사령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푸틴도 바로 핵벙커에 운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사용하는 우랄 산맥에 있는 핵벙커와 푸틴 대통령이 사용하는 핵벙커는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왜? 한 곳에 있지 않겠죠. 최고 군 통수권자와 군대를 지휘하는 국방부가 한 곳에 있다. 얻어맞게 된다면 둘 다 죽으면 러시아 군대를 누가 지휘하겠습니까?